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그랜저 HG와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6기통 엔진에 맞아요. 258마력의 스포츠 모드가 가장 먼저 자특허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가성비인 것 같습니다. 2세대가 출시되고 디자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하자가 좀 많습니다. 이거 비싼 거는 최악의 단점이죠. 전용 정비소를 찾아가야지. 최악의 승차감이라고 서스펜션도 전체적으로 연비입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1세대 SM7 뉴아티의 뒤를 이어 출시된 르노 삼성 자동차의 플래그십 준대형 세단, 바로 2세대 올뉴 SM7입니다. 가격적인 가성비와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올뉴 SM7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올뉴 SM7 차주분을 만나러 충북 청주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34살 올류 SM7 차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올류 SM7 2012년형 초기형 모델이고요. 3.5 엔진에 RE 등급의 VIP 시트 빼고 풀옵션인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중고차로 구매를 했고요. 21년 6월쯤 구매했으니까 1년 조금 넘은 상태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SK 엔카에서 800만 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현재 총 주행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구매했을 때 당시에는 9만 1000km에 구매를 하였었고요. 지금은 11만 5000km 정도 타고 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젊었을 때부터 탔던 모델은 완전 구형 스포티지부터 시작해서 액티언 스포츠 모델을 탔었고요. 아우디 A6 2.4 모델을 당시에 잠시 탔었고요. 쉐보레 크루즈와 스파크를 타다가 최근에는 F10 520D와 올류 SM7을 지금 두 대 같이 운영하고 있고, F10 520D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있는 SM7을 주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올뉴 SM7을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6살 자녀가 하나 있는데, 쉐보레 크루즈 같은 모델은 아기들 이제 카시트를 장착을 해야 된다는 걸 고려해 봤을 때는 전장 길이가 너무 짧다 보니까 그랜저급 이상을 봐야겠다 싶은 생각에 그랜저 HG가 상당히 유력했었습니다. 근데 그랜저 HG는 풀옵션인 차량으로 가면 갈수록 가격이 너무 비싸고, 반면에 올류 SM7을 보니까 너무 싼 거예요, 금액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RE 등급이면 최상위 등급인데도 너무 싸가지고 이건 사야겠다. 그럼 차주님, SE, LE, RE 트림 세 가지가 있는데 최상위 트림은 RE 트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주변에 르노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등급이 다 보면 LE 등급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LE가 제일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RE가 제일 좋아서 옵션을 보니까 그 중에 첫 번째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제논 헤드라이트가 조사각에 따라서 틀어지는 방향성과 승차감 무게에 따라서 위아래 조절되는 그 느낌이 설마 저게 좋겠어 하고 타보니까 생각보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헤드램프가 RE 트림에만 들어가나요? 네, 우선은 그 부분이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내 가죽 시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좋다 보니까 리어 커튼 뒤에 아기를 태우다 보니까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면은 금액대도 크게 차이가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RE로 봐야겠다. 2.5 가솔린도 있는데 3.5 가솔린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 좀 반영이 됐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한 번씩 밟아주는 걸 좋아하는데, 차체는 준대역인데 2.5 엔진이다? 그러면 좀 약할 것 같다는 생각에 우선은 3.5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력이나 토크 값을 보니까 그렇게 훌륭하진 않더라고요. 258마력에 34토크면은 그런 거 생각해봤을 때는 3.5는 가야 후회가 없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2.5로 샀던 사람들의 이제 동호회 후기를 보니까 정말 많이 후회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세금이 비싸도 3.5로 갈 걸 그랬어요 라는 글을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3.5로 가는 게 후회는 전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3.5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올뉴 SM7과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랜저 HG와 올류 K7, 그 다음에 SM7까지 총 3가지 모델을 봤었고, 그 중에서는 그랜저 HG를 가장 중점적으로 매물을 좀 찾아봤었습니다.
올뉴 SM7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6기통 엔진의 장점이 있겠는데요.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바로 정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가 닛산의 VQ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정수성 하나만큼은 그죠? 맞습니다. 4기통보다 엔진 회전 질감도 좋고 액셀레이터에 발끝만 살짝 갖다 대어도 앞으로 치고 나가는 출력이 아무래도 그런 점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출력에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장거리 운전에도 피로감이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드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5 엔진과 3.5 엔진 모두 6기통이 들어가 있잖아요. 동급 차량 대비해서 스포츠 모드가 가장 먼저 적용된 녀석이 이 녀석이에요. 하지만 직발이 뛰어난 스포츠 모드까지는 아니라는 소문도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소리 하나만큼은 람보르기니 못지 않습니다. 한 160, 200쯤 달렸겠다 싶으면 80이더라고요. 올류 SM7 3.5 모델이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달렸을 때 그랜저 HG 그냥 컴포트 모드랑 동일하다 이런 말이 상당히 많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르노 삼성 하면은 내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내구성이 좋다라는 말을 솔직히 그렇게 잘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택까지 탔었던 쉐보레나 쌍용이나 이런 차들은 각종 누유와 잔고장이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1년 좀 넘게 타는 동안에 특별히 경고등이 떨어져서 수리한 적이 그냥 에어플로우 덕트에 살짝 구멍이 나서 6만원 정도 들어갔던 거 빼고는 문제가 없었고 지금 주행거리가 거의 11만 5천을 네. 넘어가시는데도 원래 보통 이 정도면 이제 좀 장고장이 나올랑 말랑 하잖아요. 많이 나요. 특히 쉐보레 샀을 때는 서브센터에서도 이 정도면 멀쩡해 보이시겠지만 폐차장 가는 것도 답이에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멀쩡한 새 차를 샀었는데 그 당시에 폐차장을 가라니 정말 속상했었는데 지금 르노 타면서는 그런 스트레스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SM7 뉴아트 같은 경우에는 5단 변속기 아이식 미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저속에서 미션 충격이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 올뉴 SM7으로 넘어오면서 6단 자트코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이 미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10 520D 같은 경우는 ZF 8단 미션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런 거에 비하면 좀 떨어지겠지만은 특별히 미션이 튀거나 미션이 진짜 쉐보레처럼 고령 미션처럼 나간다든가 미션 사망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하나도 없고 변속 충격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로 여태까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무난하기 때문에 이건 좀 장점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외관 디자인이 호불호가 강하지만 뒤태가 너무 이뻐가지고 머플러가 총 4개가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이랑 테일램프가 너무나도 이뻐서 지금도 저는 구매한 지가 1년이 넘었지만은 퇴근하고 나서 꼭 뒤태를 한 번씩 보고 가요.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휠을 약간 도색하신 것 같아요. 휠은 몇 인치인가요? 18인치 바람개비 순정 휠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그냥 타기에는 밋밋한 맛이 있어서 도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외 디자인과 더불어서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디자인이 괜찮아서 센터페시아 이런 직관적인 버튼들 많으신 거 반 구성 자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SM5랑 핸들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브랜드의 좀 전략인 것 같아요. 핸들은 조금 아쉽지만 준대형 최초로 패드 시프트가 적용이 됐어요. 하지만 개미 더듬이 같아요. 모양새가 좀 그래요. 상당히 좀 뭔가 엔지입니다.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특이해요. 항공기 헤드레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요즘 웬만한 차들보다도 저거는 정말 좋은 기능으로 또 저는 신기한 게 이거 무슨 버튼인 거죠 이거? 르노 자체가 이제 프랑스 계통이다 보니까 향수에 좀 예민한 차인 것 같아요. 디퓨저 같은 거 있으신 줄 알았거든요. 향이 네. 생각보다 괜찮네요. 괜찮고요. 요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공기청정 기능 자체가 10년 전에는 나온 차들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던 기능이고요. 그리고 올류 SM7 RE 등급에 들어가는 스피커가 하나 있는데요. 물론 요즘에는 다른 스피커를 많이 채택하고 있지만 요때 당시에 보스 스피커가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상위의 스피커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들었을 때도 BMW 차량보다도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중대형이다 보니까 뒷좌석이 좀 많이 넓은 편입니다. 쉐보레 크루즈와 지금 같이 타고 있는 F10 520D는 2인승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뒷좌석이 좁은데요.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전장 길이가 이제 4,995mm다 보니까 앞뒤로의 길이만큼은 주행에 스트레스 없는 그 정도 길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실내 거주성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시네요. 그렇다고 다 만족스럽지는 않고요. 앞뒤의 길이는 충분한데 점프 길이, 그 양옆의 길이가 제가 봤을 때는 아반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옆으로만 좀 넓었었더라도 그랜저 못지않은 메리트가 있지 않았나
않았을까. 또 다른 장점은 아무래도 가성비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중고차로 떠오기 아주 좋아요. 맞습니다. 이게 새 차로 샀을 때는 그랜저나 K7에 비했을 때 특별히 싼 부분이 없었는데, 하지만 중고차는 말이 다르거든요. 주변에서 타고 다녔던 사람을 정말 찾기 힘들 정도로 비인기 차량인데요. 중고차 같은 경우는 정말 감가상각이 정말 역대급입니다. 정말 역대급이라서 웬만한 모델이 다 1000만원 미만에 들어오는, 현재 시세가 거의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1000만원 미만에 과거 4000만원대를 호가하는 이런 좋은 차를 탈 수 있다는 이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중고차들보다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솔직히 많은 단점이 있겠지만은 정말 많은 단점을 이 가성비 하나로 모두 커버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도로에 많이 안 보이고 구매하신 분들도 많이 없잖아요. 희소성은 장점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K5나 뭐 아반떼, 소나타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택시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SM7 택시 정말 찾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디자인이 오랫동안 바뀌질 않다 보니까, 연식이 제 거 같은 경우는 등록이 11년 7월 등록인데 지금 10년이 넘은 시점에서도 그렇게 10년 된 차처럼 보이지 않아요. 올뉴 SM7 2세대가 출시되고 나서 페이스리프트인 SM7 노바가 나왔지만 노바랑 실내가 거의 똑같아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SM7을 사랑을 듬뿍 주지 않고서는 정말 이게 노반지 뭔지 모릅니다. 올뉴 SM7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차량마다의 고질병이 하나씩 있죠.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 스티어링 계열의 이제 전반적인 상태가 하자가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는 웜기어, 그다음에 파워펌프가 사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SM7을 저는 알아봤을 때도 웜기어랑 파워펌프 쪽의 작동 여부를 정말 꼼꼼히 봤었던 것 같아요. 중고차 구매하실 때 그 두 가지 부분은 꼭 점검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고질병을 들었을 때 르노 삼성 자동차의 유명한 아주 그냥 전통 있잖아요. 수리비가 비싼 거는 어떻게 단점인가요? 최악의 단점이죠. 네, 최악의 단점이 약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정말 수리비가, 부품비가 정말로 BMW를 같이 운행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그 정도예요? 비인기 차량이다 보니까 정말 비싸고, 웜기어랑 스티어링 계열 한번 나가면은 진짜 150, 200돈 나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수리비가 비싼 것과 더불어서 전용 정비소를 찾아가야 되는 AS에 대한 그런 불편함도 좀 있나요? 많습니다. 웬만한 카센터를 가게 되면은 한 번도 안 해보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리비도 비싸고 고질병도 있지만 정말 잘 아는 그런 공업사를 수소문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BMW 같은 브랜드는 지역마다에 정말 장인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근데 르노는 없습니다. 정말 르노 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나오신 분들이 차리는 카센터는 정말 성지가 되고 많은데요. 정말 다행인 거는 충북 청주시 여원동에 삼성 서비스센터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하다 나오신 분이 차리신 데가 계셔가지고 삼성차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저도 무조건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단점이 준대형에 걸맞지 않은 최악의 승차감이라고 저는 손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랜저 H지만 타더라도 승차감이 정말 무난합니다. 롤링도 잘 잡아주고 서스가 정말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인데, 정말 이 SM7은 제가 얼마 전에도 서스펜션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었는데요. 부품 가격은 정말 비쌉니다. 하지만 성능은 최악인 것 같아요. 방지턱 넘어갈 때마다 난리 납니다. 준대형 세단이라고 하면 약간은 좀 물렁물렁하고 물침대 맞습니다. 세팅이라고 하잖아요. 푹신푹신한 세팅이 보통 많은데 되게 딱딱해요. 맞습니다. 상당히 딱딱하고요. 그나마 신품으로 교체를 했으니까 이 정도입니다. 하체를 다 수리를 해서 많이 좋아진 겁니다. 스테빌라이저, 쇼바, 로어암도 그렇고 미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갈아갔는데도 이 정도다. 저 또한 최근에 SM7 듀아트를 차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타봤지만 그 친구는 승차감이 되게 물렁물렁한 느낌이었는데 이 친구는 확실히 딱딱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뉴아트, 너나트 때가 훨씬 낫다. 올류 타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아까 오류가 두 가지 정도가 저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두 번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 하나 때문에 구매를 망설여지는 부분이 바로 연비입니다. 좀 밟는 거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밟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연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달라요. 안 밟는데도 그냥 안 좋아요. 그냥 정말로 안 좋습니다. 체감상 얼마나 안 좋았냐면, 제가 원래 스파크를 이제 직전까지도 출퇴근용으로 탔었지만은 제가 한 일주일에 3만원 주유할까 말까 했는데, 이 차로는 2, 3일에 한 번씩 3만원씩 주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기름 탱크에 지금 누유가 새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서비스센터로 달려갑니다.
합니다. 기름통에 누유가 있으니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수리비는 내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정비사분이 딱 해주셨던 말씀이 우선 첫 번째가 대형차 계열의 차는 처음이시군요. 두 번째는 VQ 3.5 엔진이 안 좋다는 거는 알고 구매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두 가지였는데요. 평상시 밟던 대로 밟고 다니면은 시내 주행에서는 제가 4km대가 나왔었고요. 4kg대요? 맞습니다. 4km가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람보르기니나 이거 누가 차를 농담으로 주면은 기름값 아까워서 타고 다니겠나 이런 말씀 하셨지만은 저는 지금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 뭐 3km 나온다는데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어맨 에코스 쳐다도 안 봤던 차량이 요즘에는 이럴 것 같으면 체어맨 V8 5000cc짜리 엔진도 나쁘지 않겠다. 어차피 여기서 1km밖에 차이가 안 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서는 편하게 밟고 다니면은 8km쯤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고장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연비. 기름통에 빵꾸 난 것 같아서 실제로 가보셨는데 빵꾸는커녕 멀쩡하다. 정말 민망했습니다. 오래된 중고차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상당히 많으셨어요. 저는 1, 2만 킬로에 한 번씩 챔버 청소하고 아이들링 흡수까지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두 자릿수가 잘 나오질 않아요. 이 차량의 수납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납 공간이 정말로 없습니다. 1열에 운전석과 조수석에 보시면은 손잡이 도어 포켓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포켓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넣는 공간이 정말 캔 음료 2칸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밖에 안 돼가지고 죄송한데요 30-40분 운행 중인데 컵홀더 있는 걸 지금 알았어요. 저 못 봤어요. 네, 컵홀더가 하도 필요가 없어서 가려놨어요. SM7 뉴아트 때도 컵홀더가 너무 작았는데 이 친구 또한 개선된 게 없이 작아요. 트렁크 공간은 어떤가요? 넓은 편이지만 뭔가 2%가 조금 부족한 느낌? 준대형 치고는 너무너무 아쉬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뉴 SM7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평균 기름값은 4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한 달에 몇 킬로 정도 주행하시는 건가요? 평균이 1500km 정도 운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는 34살에 무사고가 한 7년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차까지 넣었을 때 58만원 정도. 엔진오일 교체 비용 같은 경우는 에어필터와 오일 필터는 약 15,000원 정도 지극히 정상적인 금액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캐스트롤 마그네틱 모델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 그걸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 7만원 정도의 거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오일은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상당히 좀 저렴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탔었던 쉐보레 크루즈 디젤 같은 경우는 에어필터랑 오일필터 쪽만 해도 5만원이 넘었거든요. 정말 그거 타다가 봐서 그런가 너무나도 지극적인 정상이어가지고 가면 갈수록 놀랍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같이 타고 다니고 있는 F10 520D 같은 경우도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엔진오일이 30만원이 넘어요. 오일만큼은 지극히 정상이다. 세금이 연식이 지남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되면서 1년에 한 30만원, 35만원 정도쯤 나오고 있습니다. 올뉴 SM7을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제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구매를 했었던 차량인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품비를 보면서 잠깐 후회는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내용을 좀 알고 사가지고 후회는 그렇게 되진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이번 영상에 출연을 하게 된 계기가 조금이라도 좀 중고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다른 예비 차주님들에게 현실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됐고요. 분명한 거는 단점이 너무나도 많고 기본기 전반적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나도 싸기 때문에 정말 그거 생각하면은 구매해도 나쁘지 않은 차니까 앞으로도 SM7 좋은 시선에서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 올뉴 SM7 구매를 고민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